485. 485? x에 대한 연립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 여길 봐야 되나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일단 나와 있는 것 중에 요 마이너스 3a 제곱 써 있는 거 인수분해 됐나요? 어떻게 돼? 3과 a 제곱 구호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식의 해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다음에 경계가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a 제곱이야. 누가 큰 거야? a 제곱이 크겠지. 양수이기도 하고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기억의 해는요. 3과 a 제곱의 사이 범위. 3초가 a 제곱 미만. 자, 니은도 인수분해가 됐나요? 9와 a. 9의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자, 경계값 9와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9가 크지요? 자, 마이너스 a가 작으니까, 자, 니은의 해는 마이너스 a 미만 또는 9초과, 자, 여기까지는 지장 없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해가 없기 위한 그냥 범위가 아니고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그냥 해가 없기 아니고 정수 x가 없다. 자, 그러면 a 제곱이 4보다 크니까, 자, 이쯤에 이제 3을 쓰고요. 자, 이쯤에 a 제곱을 써보자. 땡큐. 마이너스 3부터, 자, 요렇게. 자, 그러면 9보다 큽니다가 여기 있어. 이제 9보다 큽니다. 자, 얘하고가 이렇게 사이범위고 9보다 큽니다. 해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이쯤에 이렇게 위치를 해 줍시다. 그다음 마이너스 a가 해가 없어야 되니까 이쯤에 이렇게 줍시다. 자, 그럼 일단 위치 관계는 오케이? 그럼 얘가 이 조건이 우리가 풀던 문제랑 살짝 달라진 게 뭐야? 요 멘트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요 멘트. 만약에 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니? 그냥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이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3하고의 위치 관계는 마이너스 a가 왼쪽, 그 다음 얘하고 겹치는 거 돼 안 돼? 겹쳐도 해가 없죠. 자, 여기서는 9가 a제곱보다 오른쪽. 역시 겹쳤을 때 둘 다 뚫린 거니까 겹쳐도 해가 없지. 자, 이렇게 푼 게 그냥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정수인 애가 들어가지 않으면 된대. 정수인 애가.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겹쳤어. 여기에. 겹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왔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들어왔어. 들어왔어도 요 사이에 정수만 없으면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a제곱 사이에 여기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누구를 포함하지 말라는 거야? 요 첫 번째 범위에 있는 애 중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포함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좀 더 멀리.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를 포함하지 말아라. 응? 그럼 얘가 또 들어와도 되는 거야. 얘가 더 들어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출발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기본 범위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하고의 위치가 기준이 아니고 마이너스 2하고의 위치 기준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떤 데? 작거나 같은 것까지 오케이인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2 이상인 거야. 근데 이미 a는 2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쪽은 저절로 오케이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봐야겠죠. 오른쪽. 9를 움직이기보다 a제곱을 움직여보자. 그럼 a제곱이랑 9랑 역시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되는데 누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되겠다? 9 초과에 들어가 있는 10이라고 하는 애만 포함하지 않게 이 a제곱이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와도 되겠다. 이런 소리인 거죠. 그럼 a제곱의 위치는 9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10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a제곱이 10보다 일단 작으면 오케이. 10에 멈췄을 때 그 해를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가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a제곱이 10 이하가 되는 거고 그때 a의 최대값은 바로 이 상황이 되겠지. m제곱의 값은 10입니다가 이렇게 결정이 나요. 마지막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세부 상황은 a제곱이 10 이하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a는 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10의 사이범위예요. 자, 여기 최종적인 모습인데 a의 최대값이 루트 10일 거다. a제곱이 10 이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m제곱의 값이 10입니다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가 아니고 정수해를 갖지 않기 위한 거니까 기준이 살짝 달라졌다. 이해됐어? 지금 대답번호 보니까 등호는 조금 해결했네. 위치가 지금 여기에 조금 귀찮았던 그런 상황이지. 자, 다음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가 실근. 자, 우리는 이런 멘트를 주로 어디서 보는 거냐?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주로 봤어요.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단 두 개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한번 해볼게. 자, A하고 B. 둘 중에 하나는 짝수. 하나는 짝수. A하고 B가 짝수 또는 홀수야. 짝수 또는 홀수. 그럼 나타낼 수 있는 게 A가 짝수, B도 짝수. A가 짝수, B는 홀수. A는 홀수, B는 짝수. A는 홀수, B도 홀수. 자, A하고 B가 홀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이 네 가지입니다. 그럼 이때 적어도 하나가 짝수는 누굽니까? 적어도 하나가 짝수는 요 세 가지가 적어도 하나가 짝수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입니다의 반대가 뭐가 적어도 하나는 짝수입니다의 반대 상황은 자, 이 적어도 하나의 반대를 뭐라고 하면 될까? 모두 짝수의 반대 홀수.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겨요. 적어도 뭐뭐가 하나 있다. 적어도 뭐뭐가 하나 있다. 두 개 중이든 세 개 중이든. 그러면 그것의 반대는 모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해석. 세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동전 세 개를 던진대요. 동전 세 개를 던지면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동전 세 개 던지면 8가지입니다.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를 배웠잖아. 자, 그럼 그 8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가 앞면인 것은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다의 반대가 뭐라고? 모두 앞면이 아니다. 뒷면이 되는 거야. 그럼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 8가지에서 한 가지를 빼면 7가지예요. 이렇게 푸는 게 쉬운 것, 접근이라는 거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때. 그래서 적어도 무슨 상황을 살펴라 라고 할 때는 그 상황을 풀려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의 모든 경우 중에 반대가 되는 상황을 구해서 빼준다. 반대로 푼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적어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봐야 되냐?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래. 적어도 하나는 실근. 자, 그러면 방금 짝수, 홀수, 앞면, 뒷면 이런 얘기처럼 실근과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실근이냐? 실근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이 있어. A 방정식과 B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A 방정식이와 B 방정식이 실근이냐 허근이냐만 이야기하면 얘 실근, 얘 실근, 얘 실근, 얘 허근, 얘 허근, 얘 실근, 얘 허근, 얘 허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근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져야는 이 세 가지가 적어도 하나가 실근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풀기는 이 세 가지를 푸는 게 아니고 누굴 풀겠다? 모두 허근이 되는 경우를 구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반대로 풀겠다. 반대의 경우를 풀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에 반대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반대 상황을 구해서 반대로 풀겠다를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모두 허근을 갖는다로 갈 거야. 모두 허근을 갖는다. 자, 1번의 판별식, 2번의 판별식. 자, 그러면 첫 번째, D1이 0 이하.
이고요. D1이 0이 아니고, 자, 허근이니까 D1은 허근. 0보다 어떻다? 작다. 자, 역시 2번도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 자, 판별식 쓰는 거.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1번은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판별식 기억나니? 짝수 판별식도 아니?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자, 1, 2 마이너스 플러스. 자, 사이범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초과 2 미만. 자, 두 번째. 자, 2번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B 음수.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1, 3, 1, 1 풀마. 자, A 플러스 1, 3A 마이너스 1 크다의 범위는 양끝 범위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3분의 1 초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허근을 갖기 위한 범위는 자, 마이너스 1 초과 2 미만과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3분의 1 초과. 자, 그러면 둘 다 허근을 갖는 범위는 여기에요. 자,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러면 둘 다 허근을 가져야 할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 초과 2 미만입니다가 나왔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일단은 최종적인 해는 어떻게 풀겠다고? 요 범위하고 반대. 얘가 아닌 거. 그럼 얘가 아닌 건 뭘까요? 얘가 아닌 거. 응? 마이너스 3분의 1 초과 2 미만이 아닌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 빨간색 범위가 반대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문제의 해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 또는 A는 2 이상입니다.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조심해야 될 멘트가 적어도 이런 말이 조심해야 될 멘트야.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공통수학 2에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단원을 따로 배워요. 그 단원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 수학적 해석이야. 항상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이야기할 때 적어도 하나가 이런 말이 나오면 반대의 경우로 항상 접근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최종 답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의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할 때 지금 이런 2차 부등식의 해를 못 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작다는 사이범위, 크다는 양끝범위 이런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거야. 항상 우리가 수학적인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 그걸 위한 첫 번째 단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 다시 보세요. 이 문제를 보고 다음에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다.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나한테 전략이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그 부분을 자꾸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적어도 하나가 실근 갖는다의 반대가 뭐라고? 모두 허근. 모두 허근. 근데 그거 구했다고 끝나나? 모두 허근인 걸 구해서 그 반대의 범위를 구한다. 그러니까 반대를 구하고 또 반대를 구하고 함정들이 좀 있는 겁니다.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부할 때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그게 포커스야.